안녕하십니까. 황태준 TV의 황태준입니다. 2021년 4월 8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김영환 전 사선 의원, 김영환 전 장관, 김영환 현재 이해박은집 원장님, 대표 원장님. 이에 박는 집. 이해 박는 집이군요. 박은 집이 아니라. 이 빼는 집이 아니라 이 박는 집. 예, 이 박는 집입니다. 이 박는 집. 박아야 돈이 좀 됩니다. 네, 이 박는 집 우리 원장님이신 김영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잔 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제는 한잔. 네. 기분 좋으시죠? 뭐 이 길이라고 생각은 했으나 네. 뭐 그렇게 뭐 완전한 압승이잖아요. 그렇죠. 41대 0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25개 구 완승했고요. 부산이 16개 완승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제 밤에 그 와중에도 우리 김 원장님 저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직격탄을 갖다가 퍼부셨어요. 직격탄은 아니고 제가 일산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 성북동의 병원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인데 네. 차 안에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네. 이 내용 이게 뭐냐 이게 뭐 예. 우리도 뭐 예측은 했습니다만 네네. 이게 그저 그냥 투표장에 간 것이 아니고 네. 뭐 소위 분노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노 투표죠. 근데 그거의 핵심은 네. 상식의 반란이다. 상식의 즉, 반란이다. 상식을 회복했다. 네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네. 투표장에 가서 네. 말하자면 혁명을 일으킨 건데 네네. 그것이 그 내용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탄핵한 거다.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정치적 탄핵이다. 4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법률적으로 탄핵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네.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어제는 그런 법적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으나 네. 총체적으로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정치를 네.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이라고 하는 네. 거의 그 1,500만쯤 되나요? 뭐 하여튼 그 인구가 다 합치면 한 1,300만 됩니다. 1,300만 네. 되는 인구로 표출된 네네. 거기엔 다 그 20대부터 7, 80대까지 다 예, 있고 예. 지역적으로 여러 지역이 다 네. 들어있고 특히 서울 선거가 그렇지 서울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 민심의 내용은 네. 지금까지 해왔던 문재인 정권의 정책과 정치 행태에 대한 총체적 심판을 내렸고 네. 그것이 4년 만에 정치적 탄핵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 원장님은 이제 상식의 반란, 네. 상식의 혁명 말씀하셨는데 조금 풀어쓰자면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 특히 지난 4.15 총선 180석이라는 그야말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뭐 촛불 이야기하면서 오만방자해졌고 위선이었고 거짓이었고 뭐 이런 부분 특히 LH 사태가 뭐 불을 확 지르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우리 김 원장님께서 야 너희 어떻게 이르려고 너희 운동했냐? 네. 광주 민주화 운동증 반납하겠다 네네. 하고 실제 네. 4월 5일이던가요? 반납을 하셨어요. 네. 이제 그것도 저는 뭐 5분밖에 안 걸린 결정이었고 네네. 뭐 그냥 아침 침대에서 그냥 그 핸드폰 열어서 바로 써서 올리고 뭐 그 실체에 옮긴 일이었고요. 네네. 또 어제 그것도 뭐 차 안에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 네네. 그냥 뭐 제가 뭐 또 글쟁이니까 네, 시를 그렇죠. 많이 원래 쓰고 시인이십니다. 뭐 참 유명한 시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상상력을 갖고 볼 때 이거는 오세훈 김영춘의 오세훈 뭐 저 박형준의 승리 네네. 또 박영선 김영춘의 승리 패배가 아니고 네네. 이것의 총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재인 정권의 심판, 네. 문재인 정권의 탄핵이다. 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네. 노 이제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상식이 아니다. 상식에 반한다. 너희도 여러 가지 강변도 하고 네거티브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진실이 뭐니 얘기하고 있지만 네. 그거 아니다. 예, 이거 예. 보니까 네. 이거는 부동산으로 표출된 그렇죠. 또 세금 폭탄으로 표출되는 그렇죠. 글로 돌아오는 거. 국가 재정이 이렇게 파탄 나고 있는 파탄 거. 나죠. 국가 안보가 이렇게 위태롭게 된 거. 네. 그다음에 외교가 이렇게 고립되고 있는 거. 예. 다 드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바이든 이후에 예, 예. 뭐 중국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로 되는 문제. 예, 예. 또
재정 막 쓰다 보니까 세금 네. 폭탄 돌아오는 문제. 네. 그다음에 백신을 이렇게까지 준비를 안 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이게 뭐 몇 퍼센트, 2%, 3%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속았지만 이게 네. 안 되겠다. 이거 상시 회복해야겠다. 네, 네. 또 성희롱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 맞아요. 선거를 이렇게 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 여기다 또 표를 달라고 그러냐 말이 되냐? 예. 이거는 아니다. 아무리 대기문이고 뭐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해도 이거는 아니지 않냐. 네, 네. 그리고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국민 법치 무너지면 안 되고 민주주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언론 네. 자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조국 이런 거 봐라 이거 안 되지 않냐. 네. 그리고 니들 운동권 네. 그 운동권 정권인데 운동권 이게 김상조가 뭐 재벌 저격수라고 하던 사람이 전세금을 이렇게 올리고 임대차 3법을 그 개정했는데 앞장섰던 아주 박주민. 네. 뭐 진보의 뭐 아주 뭐 상징적인 진보의 무슨 정치인처럼 그렇게 도덕적으로 정의롭고 그런 분이 무슨 임대료를 185만 원씩 받아가면서 생활하면서 거기 네. 임대차 보호법이 되기 전에 뭐 짜자짜고 9% 뭐 올리고, 그런 예. 문제. 특히 이제 대중들은 그게 복잡하게 생각은 못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 73명이 셀프 입법으로 특혜 입법으로 정말. 자기 자식 또 자기 자식들과 자기 가족들이 취업할 때 네. 혜택 받는 거죠. 거기 그렇죠. 주공자를 먼저 뽑는 거죠. 네. 그다음에 입학할 때 네. 그거 하는 거. 의료 혜택. 또 무슨 부동산 뭐 할 때 네. 뭐 특혜를 주는 거. 뭐 네. 이 등등의 것들이 나오니까 지금 그동안에 뭐 문재인 운동도 그렇고 5.18 특별법도 있고 해서 뭐 부상자들 뭐 예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우리한테도 그게 주어졌습니다. 예, 지금 예. 뭐 65세 이상 되면 뭐 연금도 나올 수 네. 있고 뭐 무슨 비행기표가 뭐 30%인가 감면돼요. 네, 네. 그다음에 뭐 무슨 그 아이들 사정할 때도 뭐 공무원 뽑을 때도 뭐 그 유공자라는 거 써가지고 뭐 더 하점이 있는지 없는지 뭐 우리는 하지는 예, 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예, 예, 뭐 예. 그런 등등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네. 고공미술관 다 무료로 들어가고 막 그런 게 지금도 있는데 네. 그리고 그걸 자랑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 떠들고 뭐 그동안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경력을 팔아먹고 그렇게 했는데 네. 이거를 또 만들어가지고 후세까지 2세까지 주고 그런다는 건 지금 취업도 안 되는 젊은이들이 볼 때는 이거는 공정하지도 않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6.25 동란 때 가서 무명용사들 죽어가지고 네. 독립운동자들 그런 사람들 돌보지 못하는 판국에 네. 우리가 뭐 사지가 멀쩡한 놈들이 지금 뭐 그거 좀 했다고 해서 고생 좀 했다고 네.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울고 먹어서 되겠나? 이건 아니다. 이거 국민 감정이 나빠질 거다. 나 같은 사람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그런 결정 같은 거 유공자라는 거 맞아요. 말하기도 그렇고 부부가 예. 그러니까 그냥 뭐 내 혼자서 결단했지만 아내가 뭐 반대할 리가 없고 우리 예. 애들이 뭐 반대할 일이 없고 예, 하니까 나는 한다. 그랬는데 뭐 그게 무슨 또 뉴스가 될지 나는 몰랐고요. 아니 그 큰 뉴스가 됐어요. 예, 큰 예. 뉴스가 됐고 저 김영환 원장님께서 그냥 평범한 장사미사라면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저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을 지나셨고 사선 의원이고 또 보면은 뭐 현재는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협위원장 맡고 계십니다만은 아니야, 그거 안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습니까? 예. 큰일 났네. 어쨌든 여기서도 옛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하셨고 이게 상징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니까 저 조선 동아일보 등에 보니까 우리 김영환 저 장관님 의원님 그 젊은 시절 사진 이렇게 예쁜 사진 나오더라고요. 꽃미남이시더라고요. 제가 올렸죠.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옛날 그 사진이 이제 그 하나의 사진은 감옥에서 나오는 날 아침에 그날 감옥에서 나오는 사진이군요. 예. 그 나오는데 이제 차에 타서 어머니가 옆에 있고 형사가 가운데 껴있고 그 사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감옥에 면회 올 때 그 사진 못 찍게 됐는데 그때 동생이 몰래 와서 찍어놓은 그 희미한 사진 예, 예, 그렇게 예. 나왔지만 꽃미남이에요. 뭐 그때는 정말 이뻤죠. 이뻤는데 아닙니까? 얼굴도 작았고 뭐 눈도 크고 뭐 아니. 몸무게 호리호리하고 그랬는데 지금 다 망가졌습니다. 연세대 치대 예. 치대 학생으로서 전무후무하게 흔한 얘기로 1970년 긴급 조치 최초입니다. 최초죠. 예. 최초. 치과대학 치과대학생으로는 네. 학원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된 최초의 인물이었고 네. 제가 이제 5학년을 마치고 제적이 됐으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1년만 그렇죠. 있으면 의사가 되는데 예, 근데 예. 그런 것도 제가 그때 결단해서 한 일이었고 네.
뭐 교도소 가보니까 뭐 저 전부 다 후배들이죠. 뭐 1, 2년 다니다 들어온 친구들이지만 네. 저는 이제 5학년을 마치고 들어왔으니까 네. 그렇게 됐고 치과대학이라는 게 그것도 약간의 기득권이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있었고 또 아주 일관되게 10몇 년을 민주화운동 했습니다. 투옥됐고 투옥된 것이 또 석방되면서 다시 또 재구속돼가지고 투옥됐고 그렇죠. 예. 또 8월 15일 날 석방되자마자 11.6기 터지고 80년에 복학했다가 또 제적되고 또 구속되고 또 수배되고 그 10몇 년 만에 한 20년, 15년 만에 15년 만에 15년 만에 치과대학 졸업했는데 세 번 입학했고 2번 제적됐고 네. 뭐 여러 번 투옥됐고 여러 번 연행됐고 뭐 등등 이제 제가 뭐 일관되게 뭐 잘한 건 없지만 꾸준히 뭐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하겠다고 한 대로 노동자 생활하러 네. 공사판 돌아다니고 네. 또 신한지역이라는 데서 해고당하고 뭐 네. 노동자 생활하고 전기기술자 생활하고 그 15년이 걸렸는데 네. 10년 이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아는 그 민주당의 그런 73명의 의원들이 야 김용환이 너 그거 뭐 했냐 그동안에 너는 응? 너 그때 그 전두환한테 앞장서지 않았냐 뭐 국보에 가지 않았냐든지 뭐 무슨 그때 국회의원 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렇죠. 또 자격이 있고요. 그거까지는 제가 자격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아내도 또 감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예. 이제 사모님도 그 네. 같은 유공자시더라고요. 그 예.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도 그때 막 구리도 살고 막 이러셨으니까 이제 민가협이라는 거 뭐 그런 예. 거 그런 뭐 그 아픈 과거가 있고 그 사이에 아버지를 땅에 묻었고 뭐 이런 등등의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죽은 사람들도 있고 예. 또 박종철 뭐 이용준 네. 그 다 있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또 네. 우리 국민들이 크든 작든 다 모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저는 내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국회의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부끄럽게 생각하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네. 요번에 또 후배들이 저러니까 저거는 아주 망조를 들이고 민주화 운동을 아주 그냥 그 아주 도둑놈들로 만드는 굉장히 저는 그 우리 김 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보는 게 물론 이번에 이제 뭐 압승에는 물론 그 분노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분노의 구체적 증거들을 대주는 거 아닙니까? LH 사태도 마찬가지고 특히 보면 위선, 몰염치 예. 이런 것들을 갖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73명의 의원들이 우리 헌법에도 보면요 영전은 당대에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헌법 11조에 보면은 이 영전은 당대에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갖다 그런 식으로 대물림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재작년에 있었던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영환 이번에 원장님 큰 역할을 하셨고 그 이제 아까 잠깐만 제일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까 73명의 의원들이 그 원장님이 두 번이나 콱콱 찔러 찍소리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예전에 장기표 선생이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그 운동권 그쪽 세계에서는 흔한 얘기로 캐리어가 센 사람이 한번 딱 얘기하면은 그 찍소리를 못하. 장기표 선생이 무슨 얘기를 해도요. 장기표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운동권 사쿠라라고 그랬어요. 예. 찍소리 못합니다. 그럼 찍소리 아 사쿠라까지는 몰라도 주변부고 주변부죠. 장기표 선생님 같은 분은 그냥 운동권의 중심에 서서 살아오신 분이죠. 비록 그게 뭐 정치적으로 크게 뭐 각광을 받지 못하시고 매일 저렇게 영원한 제하로 계시지만 그 아무리 그래도 그 지울 수 없는 그분의 도덕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요번에 제가 쓴 그 글 가운데 정말 잘 썼다고 제가 자평하는 것은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5.18 때 광주 시민들은 다 피해자였다. 네, 피해자. 그렇죠. 60 방쟁을 포함한 민주화 운동 시절에는 네. 다 우리 전 국민이 다 유공자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옛날 4.19나 이럴 때 다 우리 국민들이 다 그거에 박수 쳐서 이 정권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유공자지. 네. 지금 뭐 귤이 몇 번 살았다고 그 유공자라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유공자다. 그랬는데 중앙일보가 사설로 전 국민 유공자라는 말을 써 공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 국민이 유공자죠. 거기서 떼어내서 나만 유공자고 나만 잘났고 나는 유공자고 너희들은 다 민주화에 역행하는 사람이나 침묵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잘못됐는데 운동권 친구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거나 정치권에 가 있는 사람들이 나만 개혁, 나만 유공자, 나만 정의 이렇게 생각하는 독선 독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 뒤에 행태를 보니까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다. 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요 최근에 뭐 회자하는 말 가운데 위선이에요. 위선이에요. 위선. 왜냐하면 저 사람들 그러지 않았는지 아는데 운동권 출신인데 제야 출신 그런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장 되고 나서 성희롱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권력을 위한 성폭행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또 이번에 박영선 후보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어제 4.7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의 의미는 그렇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요. 사실은 저는 이런 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어제 아주 사소한 예입니다만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서실 송원석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재선 의원인데 어제 갔다가 무슨 당직 내 자리가 있니 없니 해서 뭐 지지급 뽑고 싸워서 또 사무처 당직자들은 거기다 성명서 내려고 뭐 탈당하라 참 이제 불성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4.7 너무 압승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4.7 보궐선거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41대 빵으로 완승하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이른바 승리에 도주돼서 작은 전투에는 이기고 큰 전쟁, 즉 정권을 교체하고 정권을 탈환해야 될 내년 3구 대선에 혹시라도 조금 오히려 또 너무 압승이 긴장의 끈을 놓게 하면서 또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런 일과 관련해서 우리 선배 독립운동 가운데 김구 선생님께서 네. 나라가 독립이 되면 나는 문지기가 되겠다고 그랬죠. 무슨 정부 청사에 뭐 문지기가 되시겠다 그렇게 한 것처럼 네네. 실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례와 전범을 네. 이 나라 정치사에서 요번에 처음 보여준 것이 네. 야권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후보 단일화. 그 단일화는 아주 델리케이트하고 예민하고 네. 또 아주 굉장히 관심을 모았지만 네. 단일화 과정도 서로 양보를 통해서 네. 했고 네. 단일화 이후에도 앙금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는 네. 완벽한 완주를 했다고 단일화 완주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 정신을 지금부터 3월 9일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일화의 정신, 그 서로 양보하는 정신, 내가 아니어도 좋다는 정신, 네. 내가 시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권 후보가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네. 왜 야권 후보가 승리하는 게 좋은가? 네. 바로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렇죠. 생각. 그러니까 그 옛날에 무슨 조병욱 박사가 했다는 얘기지만 나보다는 당보다는 나라를 생각하는 네.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 같으면 어제 제 글을 읽고 나 같으면 실제 가만히를 깔고 무슨 청와대에서 뭐 선거대제를 할 수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네네. 기조를 오늘부터 국정과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지금부터 한 시기 남아있는 1년 동안 네. 이 기간 동안 내가 여태까지 뭐를 잘못했고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내가 끝나기 전에 이걸 해야 되겠다. 네. 전직 대통령 포함해서 이렇게 내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일들, 내가 잘못한 일들은 풀겠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울산 사건이나 이런 것들 정정당당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네. 대통령이 눈치 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내 임기 중에 네. 재판 끝내라. 네.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정책 소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우리는 이게 좀 일자리 만든다고 이런 짓을 했는데 최저임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52시간 했는데 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워졌고 네. 임대차 3법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전세금을 올리게 됐고 네. 이런 시장의 역습 우리가 하는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은 이 부동산의 폭등과 이렇게 돼서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으니까 바로 잡아라. 지금 시간이 없지만 바로 잡으려고 그래 노력해야 된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의도는 그렇지만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북한에 끌려다니고 저렇게 조롱당하면서도 계속 말 한마디 못하는 이 정치가 안 되겠다. 북한에 대해서 할 말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핵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갖겠습니다. 중국에 편향돼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무슨 시진핑 방안에 목을 메고 있는 그 뭐 하려고 그렇게 그분이 뭐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다 그러냐 이거예요. 그것이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바로 잡겠습니다 말이지. 이게 이제 지금 며칠 전에 식목일이었잖아요. 예. 나무를 좀 심어야 돼요. 자기가 이제 퇴임을 했을 때
그 영축산입니까? 그 밑에다가 무슨 큰 또 뭐 1,300평짜리. 아주 경치가 좋은 데인가 본데 네. 영남 알프스 밑이라는데 예, 거기서 맞습니다. 강아지하고 이렇게 잘 사시려면은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1년 동안 마무리하기도 바쁘다 그러니. 응? 근데 장관님, 근데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 안 하시죠? 근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 오늘은 뭐 틀림없이 국민의 뭐 심판을 잘 받아서 뭐 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지도부 총사퇴하겠습니다. 뭐 하긴 지금 합니다. 오늘 국민 앞에 두 가지의 거짓말 가능성이 있는데 네. 하나는 민주당이 이제 정말 잘해서 심판을 받아들여서 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겸손하게 더 마음을 자리를 낮춰서 제가 지금 두 번째 문제니까 앞에 부분도 아까 뭐 저 원장님 쫙 말씀하셨는데 국민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만 저기 우리한테 있어. 어제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야권 진영 안에 있지. 예, 예. 국민들은 벌써 탄핵으로 해서 지금 한강을 건너서 저 상식의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네. 야 상식을 갖춘 시민들이 이럴 수 없다 그래 시민분들이 한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네. 그 배를 타고 지금 부산 거기에 예적을 막으러 갔단 말이지. 예. 그런데 그 우리 내부가 연계소문 아들들이 서로 싸우듯이 남생남군이 그렇죠. 내부가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해야 되니 네가 해야 되니 하다가 이게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실 이제 오세훈 시장, 이제 박형준 시장은 이제 잘 할 겁니다. 뭐 오세훈 시장은 과거에 5년 시장 경험이 있고 비록 뭐 지금 뭐 93%가 민주당 시 의원이라고는 하지만은 잘해 나가실 거라 믿어 의심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아까도 보면 저 거의 가장 완벽한 단일화 과정을 거쳤다. 그러면 자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했어요. 시민들이 바라는 건 물론 서울시장은 그야말로 정권 교체의 교두보다 시민들 아까 말씀하셨던 상식의 혁명군들인 바라는 것은 내년 3월 9일 승리입니다. 그러자면 여기에 그래도 나와 있는 군인들이 이제 뭔가 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나이스하게 그러면 안철수와 국민의힘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마침 한 가지 좋은 조짐은 김종인 떠나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오랜만에 안철수 대표의 손을 잡고 수고했다고 덕담을 나눕니다. 어쨌든 덕담 나눴습니까? 뭐라고 혼내킨 건 아니고 아니 어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덕담이었어요. 그나마 처음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한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수고 많았다라고 덕담을 갖다가 했고 뭐 이제 김종인 위원장 떠나면 자 국민의힘 국민의당 이제 통합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바깥에 또 홍준표라는 또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바깥에 제3적의 대선 주자 1위가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이것을 갖다 나이스하게 마무리하면서 나가려면은 지금 향후 국민의힘 지금 보면 벌써 당권들의 눈이 빨개요. 당권 다 잡겠다고. 근데 이번 당권 잡아봐야 사실 대선 경선 관리 체제인데 이와 같이 또 자칫 어제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벌써 이미 들떠서 뭐 현역 재선 의원하고 저 뭐 사무처하고 서로 말이지 실갱이 벌이는 이런 모습 보이면 시민혁명운동 그러지 않겠어요? 야 이놈들아 혁명은 우리가 했는데 왜 니들이 왜 또 까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저기 2004년도인가요? 2004년도 선거가 있었어요. 노무현 탄핵의 선거. 네, 2004년 총선이죠. 예. 탄핵이 왔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150석 정도가 되는 아주 152석인가 했습니다. 예. 엄청난 성공을 했죠. 네네. 전 그때 이제 민주당에 남았다가 낙선을 했는데요. 그러셨구나. 그런데 그 한 달 후에 네.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박태영 지사라는 분이 자살하면서 전남지사 선거가 있었어요. 네네. 그때 이낙연이 민주당으로 호남에서 당선됐을 때입니다. 김효석이라는 사람이. 네네. 네, 그런데 완전히 민주당이 그냥 박살이 났거든요. 네네. 뭐 수도권 다 전멸했고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탄핵 뭐 신한국당인가 거기가 손잡았다 그거 했어요. 그 한 달 후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네. 민주당의 박준영이가 당선된 거예요. 호남에서.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박준영 지사가 뭐 3선인가 했지 않았습니까? 네. 예. 민심이 그렇게 한 달 사이에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지금 그 우리 제가 어제 그 정말 감회가 있었던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을 뭐 어떻든 뭐 오라든 예. 어떻든 예. 76%의 국민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네. 탄핵을 했단 말입니다. 예. 저 감옥에 저렇게 넣고 몇 년 그 대통령 고령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4년 넘었죠. 네. 예. 그 4년 만에 네. 그 80%가 넘던 국정 지지도를 갖고 네. 콘크리트 절벽이라고 저 지지라고 하던 40%였던 문바의 그 40%와 네. 호남의 철벽과 이 지금 뭐 절대 이 지금 자유한국당, 신한국당 뭐 이것들 기득권, 특권, 보수 꼴통 정당이라고 웰빙 하는 네. 그 정당을 몰아넣어서 네. 우리를 반대할 수는 있지만 저놈들을 찍을 수는 우리 여기 당 국민의당을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던 네. 국민들이 마음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네.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이건 법치 아니다. 이건 상식 아니다. 이건 합리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 안 된다. 네. 경제 안 된다. 외교 안 된다. 이거 다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예. 더군다나 코로나 이거 안 된다. 네. 이 자식들 이게 뭐 이런 놈들이 있는가. 세상에 이제 지금은 아무리 내가 저도 의사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없어서 백신을 못 맞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112번째 나라가 되고 111번째가 OECD에서 꼴찌고 지금 코로나가 뭐 5%도 안 되고 막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영국, 이스라엘 다 보면 마스크 벗고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저 원장님이 치과 의사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뺄 때 1초에 뺄 수도 있고 시간 줄줄 길게 뺄 수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 우리 대한민국 저 의료 수준으로는요 3일이면 접종 다 한답니다. 그래서 인구가 밀집돼 있고요. 네. 의료진 충분하고. 네. 아니 그 약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대동아 전쟁 때도 아니고 지금 네. 아니 6.25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뭐 군수 물자가 없는 나라도 아니고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지금 외환보유고가 이렇게 있는 나라에서 그래. 아니 이건 순전히 정치적인 지금 사건이고 네. 정치적인 이게 범죄지. 아니 그 백신을 확보를 못 해갖고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매일 마스크를 쓰고 자영업자들 장사가 안 되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 이거 하나만 갖고도 탄핵감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아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 그쪽 의사 전문가들은 3일이면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하루에 그야말로 찔끔 하면서 매일 국민들한테는 마스크 써라 또 무슨 거리두기 하면 뭐 처벌한다. 요 음식점 가면 예전에 왜 1인 썼는데 왜 1인 쓰면 10만 원씩 또 돈 물리겠다. 이러면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미래하고 관련해서 네. 저는 이제 김 대통령을 대통령을 만든 뭐 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네, 그런데 김 대통령 평생 네. 대통령 선거 나갔을 때도 40%였지만 네. 30몇 퍼센트, 37%가 뭐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1.1%짜리 됐지만 30%의 지지를 넘지 못했어요. 그래요. 어떤 조사에서도 그분은 이제 호남, 뭐 빨갱이, 뭐 또 뭐 불안한 사람, 네. 뭐 거짓말쟁이, 네. 나이 많은 뭐 고령, 뭐 그래. 집행이, 뭐 별 부정적인 네거티브 이런 게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IMF 왔고 뭐 TV 토론했고 뭐 별 것들이 다 했어도 1.1%못 이겼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 우리 이재명 지사 뭐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나는 그분은 30% 넘을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나온 지지율은 25 이상을 넘지를 못합니다. 네네. 예, 옛날에 정의당 이런 지지자들이 그걸 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 이쪽은 싫어하지만 문재인 쪽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것 뿐이지 네. 불안하죠. 그리고 이번에 뭐 내곡동 같은 그 네거티브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로 선거가 뭐 수도 없는 과제 문제 제가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중도를 포함한 확장성이 없죠. 선거 진행되면 팍 빠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후보가 없어요. 내가 볼 때 30% 이상 되는 후보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낙연은 어떻든 뭐 지역적으로도 한계가 있는데다 또 리더십에 저거. 네. 아니 이낙연이 뭘 던져야 무슨 지도자로 뭐가 되지. 대통령 뭐 사면하겠다고 해놓고 저렇게 꼬리 내리고 예. 문바들이나 쫄쫄 따라다니. 그래 무슨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뭐 김경수가 재판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뭐라 하는 것도 참 코미디 같은 일이고요. 지금 그런 거니까 지금 우리는 이해찬을 좀 주목을 해봐야 돼. 그분이 얼마나 호황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
그 어록에 나올 거 어록에.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뭐 20년, 50년 집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도 20년 집권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네. 건 뭐 뭔 얘기니까 요번에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서울시 이겼다 그랬잖아요. 서울시는 거의 이겼다. 그 다음에 서울시지더라도 대선이 이길 것 같다. 서울시장은 그러다가 뭐 또 그러다니까 이제 발랑도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이 보니까 또 딴 얘기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3일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당이라는 집권 여당이 그래도 우리가 좀 불리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정도 해야지. 네. 3%로 좁혀졌다. 네. 박빙 1%로 좁혀졌다. 사전투표에서 이겼다.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쪽 지지자들이 더 나간 거야, 저 투표장에. 맞아요. 야, 이거 진짜 쟤들 얘기하는 게 맞나보다 그래갖고 뭐. 올라갔고. 그러니까 우리 김웅 의원이 참 영리한 분 같아요. 그분이. 그 뭐 다 그걸 내다보고. 검사 내전 쓴 분입니다. 예. 그거 그 사람들이 얘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선거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안 나가려던 사람이 이꼭 가서 가야겠구나 하고 이제 저 직장에서 퇴근하고 가서 찍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네. 역시 이제 정치인들은 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그래. 예? 그리고 정치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너무나 정의롭고 너무나 개혁적이고 너무나 도덕적이고 너무나 민주주의적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비민주적이고 더 비도덕적이고 더 특권 불공정에 앞장서고 이건 아니잖아. 내로남불. 예, 내로남불이라는 게 이제 아주 상식이 됐고 예. 위선, 후한무치 이렇게 됐어. 후한무치. 그래서 이제 저 시민군들이 위선의 성을 기어 올라서 네. 위선의 강을 건너서 후한무치의 성을 공략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쓰니까 이게 무슨 사극에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거 멋있잖아요. 자, 그래 우리 오늘 이제 김영환 원장님, 김영환 장관님, 김영환 전 의원님 모시고 어제 있었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전체적 의미와 또 이제 불과 11개월 후 앞으로 다가온 대선 때까지 과연 이 분노의 시민 혁명군들이 시민 반란군들이 그 전열을 갖다 정비해가면서 뚜벅뚜벅 한 걸음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짚어봤고 또 다음 주에는 한번 다른 주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